전남관광 주식회사 직원이 한 민간업체에 허위 실적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간업체는 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합니다. 데스크 인터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 20대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수 을 지역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만났습니다. 5월 계절의 여왕, 화사한 봄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봄이 간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봄이 가는 아쉬움을 꽃축제를 배경 삼은 아름다운 사진으로 달래봤습니다.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인 예울마루 2단계 장도 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로 치유되는 섬 개발이 주된 테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경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전남관광 주식회사의 직원이 한 민간업체에 허위 실적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간업체는 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순천시가 추진하는 4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길 중앙에 화려한 꽃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조경 사업을 따낸 순천의 한 업체는 올해 초 입찰 과정에서 순천시에 허위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순천시는 해당 업체 작업을 중단시키고 현재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공사 금액 4억여 원의 절반인 2억 원 정도가 이미 업체에 지급된 상태입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인데 경찰서 쪽에서 이 부분 좀 실적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업체의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준 곳은 전남관광 주식회사. 전라남도의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자회사로 여수 경도 리조트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남관광 측은 당시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팀장 A씨의 개인적인 비위 행위라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직인을 관리하고 외부 공문을 발송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설립돼서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하고 그렇게. 경찰은 허위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나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와 함께 대표를 포함한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대) 국회가 오는 30일 4년간의 일정으로 개원합니다. 저희 여수 MBC는 오늘부터 5일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 20대 의정활동 계획과 앞으로의 당내 역할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여수 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김종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총선 전남 동부지역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지역 민심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지난 4.13 총선거는 국민들의 가히 선거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새누리당의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였고 또 새누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에서 같이 심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노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내년에 정권 교체가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대안으로 우리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겸손한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내년 정권 교체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꼭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당선으로 이제 사선의 중진 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원내 대표의 꿈은 좌절됐지만 국회 부의장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주의원님의 역할 좀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저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호남 정신을 복원하는데 호남이 지금 예산과 인사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정신을 복원하고 내년 정권 교체에 제 개인으로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단지 국회 부의장보다는 원내대표에 훨씬 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에게 이번에 양보한 원내대표를 내년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성실한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여수가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수의 인구 늘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에 여수가 관광객이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촌 이산단을 조기에 조성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도 여청 군수 시절에 세계 박람회를 최초로 제안해서 15년 만에 성공적인 개최를 한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반드시 제 공약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민을 위해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번 4.13 총선에서도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성원을 해주셔서 사선의 중진 의원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깨끗한 정치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저희 공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양만권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광양만권의 상생 발전과 지역 현안 공동 해결을 위해 광양만권 의정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을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순천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국민의당 광양 구례 곡성 정인화, 여수시 갑 이용주 비례대표 최도자 당선인은 분기마다 의정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세 개 시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통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와 순천시가 추진해온 대읍제, 대면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읍면에서 복지와 인허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대읍제와 대면제를 연내 광양읍과 순천 해룡면에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행자부와 보건복지부는 일부 읍면동의 대읍 대면제 도입을 중단하고 전체 읍면동의 복지 업무를 이관하는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봄날은 간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인데요. 지난 봄꽃 축제를 회고하는 사진전이 광양 문예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봄이 가는 아쉬움, 사진으로 달래보면 어떨까요? 박광수 기자입니다. 초가지분과 돌담길이 정겨운 청매실 마을이 매화꽃에 뒤덮였고 절정에 이른 봄꽃 속 사람들은 멀리서 보니 작은 꽃망울 같습니다. 구석구석 다니다가 위치가 금방 썩 막 편한 자리가 있고 한눈에 보이니까 괜찮더라고요. 간소한 점심 도시락 자리도 만개한 꽃밭에 있으니 화사한 잔치상처럼 보입니다. 꽃잔치라는 사진 제목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배알도, 바람을 타고 줄지어 이동하는 윈드서퍼들도 또 다른 봄꽃의 행렬로 보입니다. 꽃밭에 묻힌 오솔길을 포착해 호평을 받은 작가는 축제 분위기가 좋아 해마다 광양을 찾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지도 좋고 또 매화밭도 좋고 축제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럽니다. 올해 광양의 봄꽃 축제를 대상으로 공모된 사진전에 출품된 작품만 모두 1000여 건. 그 어느 해보다 온화했던 날씨 덕에 출품작들 모두가 지역의 따뜻한 봄 기운을 완연히 드러낸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청명하고 또 비도 적절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 계절적으로 사진도 아주 많게 하고 꽃도 화려하게 잘 피었고. 여름으로 가는 길목, 지나가는 봄을 추억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에서 촬영된 영화 80여 편이 영상 기록으로 제작됐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순천에서 촬영된 명량과 해어화, 대호 등 대표 작품 80여 편을 영상 기록으로 엮어 영화 속 순천 영상 아카이브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 아카이브 사업으로 지역에서 촬영된 영화를 알리고 보존해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들에게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인 예울마루 2단계 장도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7월 장도 개발 마스터 플랜 변경을 위한 재검토 용역에 들어가 최근 장도 경관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로 치유되는 섬 개발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발안에 따르면 장도로 이어지는 석축 교량 옆에 별도로 보행 교량을 따로 설치하고 다목적 전시 공간인 중앙홀을 만드는 한편 입주작가와 지역민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아뜰리에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GS칼텍스는 모두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8월쯤 이사회를 통해 장도 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받을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복 수출 양식 단지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150억짜리 전복 양식 섬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부실 공사를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전복 양식섬 사업 현장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전복을 기르고 있어야 하는데 양식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완공 시점을 넘겼는데 이달 말까지인 2차 완공 기한도 어기게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5월 30일이 2차 준공 기한인데 현재까지도 준공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이게 해양 쓰레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전복 양식섬은 150억 원을 투입해 171헥타르 해역에서 전복과 다시마를 기르는 사업. 현 정부 출범 초기 국정 과제로 포함되면서 수월하게 국비를 확보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착공 이후 황급자재 업체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그동안 만들었던 시설은 파손됐습니다. 정상적인 양식장과 달리 부위가 불규칙적으로 떠 있고 배가 드나들 공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지만 전라남도는 완공된 게 아니고 공사 과정이기 때문에 부실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시설 상태에서 일단 그런 조류나 바람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실 시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어민들은 파손된 양식시설이 인근 다른 양식장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며 양식섬 사업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에서 여수 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의 운행이 적자 누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광양시는 공항버스를 운행하던 사업자 측이 지난 4월 1일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신규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 업체가 없어 노선 운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은 한 차례 운행에 최소 8명 탑승이 손익분기 수준이지만 최근 KTX로 승객이 몰리면서 평균 4명 이하에 그쳤다며 누적 적자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로 운행하던 공항버스도 지난해 운행이 중단된 상태여서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없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광양항 자유무역 지역에 중국 투자기업인 HAM 주식회사의 입주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분유 원료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업체로 오는 2018년까지 130억 원을 투입해 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해수청은 이번 투자 유치로 연간 40개의 일자리와 함께 영업 개시 2년 차에 500TEU, 6년 차 이후에는 1600TEU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의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계획에 여수시의회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공식 사죄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